대한민국이 미래입니다. 이 말이 과장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걸 여러분은 곧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2025년, 지금 세계는 혼돈 속에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런데 그 이름이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아닌 대한민국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국은 그 어떤 나라도 흉내내기 어려운 속도와 유연함, 그리고 조용한 추진력으로 세계의 판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전략 포럼 현장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예정에 없던 단 하나의 토론. 하버드와 도쿄대 두 거장의 날선 공방 속에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단어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왜 지금 세계는 한국이라는 이름에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의 토론,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난 대한민국의 진짜 위상.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클 샌델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정치철학 교수이자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로 많은 분들이 저를 하버드의 양심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국제사회와 윤리, 그리고 공동체의 미래에 관한 담론을 이어온 학자로서 당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글로벌 미래기술 전략 포럼에 참석했던 경험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는 예상치 못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도쿄대학의 하마다 고이치 교수가 발표를 마무리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발언이 장내의 긴장감을 불러왔죠. 한국의 기술력은 놀랍지만 아직은 미국이나 일본의 체계 위에 올라선 것입니다. 기반 없는 부상은 언제든 꺼질 수 있는 거품일 수도 있습니다. 나사가 하나 빠져버리면 우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마다 교수의 이 발언에 장내가 갑자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자의 눈빛도 흔들렸어요. 샌델 교수는 정치경제학과 윤리의 접점에서 연구해온 학자로서 이런 단정적 평가의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 말엔 정중히 반박하고 싶군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 이미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선도자입니다. 순간 장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마다 교수는 금세 얼굴을 붉히며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샌델 교수님, 경제 구조와 산업 기반의 견고함은 철학적 관점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수십 년의 기술 축적과 연구 인프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즉시 답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사회자가 개입했습니다. 두 교수님의 의견 모두 인상적입니다만 이번 세션은 발표 중심이라 깊은 토론은 어려울 듯합니다. 다음 세션으로. 그러나 하마다 교수가 여전히 열기를 누르지 못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잠깐. 제 입장을 마저 설명해야 공정하지 않겠습니까? 사회자가 머뭇거리며 진행을 멈추려는 순간 놀랍게도 다른 패널과 참석자들 곳곳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독일 산업연구소 소장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토론 계속 들어보고 싶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건 누가 다음 세대를 이끌 것인가 아닌가요? 미국 상무부 기술자문위원도 가세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변두리 국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실체를 검토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UAE 스마트시티 투자청 대표까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 나라 역시 한국과 큰 협력 중입니다. 이 토론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나라의 인사들이 토론 진행을 요청하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사회자는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짓더니 마이크를 다시 들어올렸습니다. 좋습니다. 예정이 없던 특별 토론 세션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차세대 글로벌 리더는 누구인가? 한국인가 일본인가? 두 교수님의 열띤 토론을 허락합니다. 장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샌델 교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고 하마다 교수는 자존심이 상한 듯 팔짱을 끼고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그 순간 샌델 교수는 깨달았습니다. 그날의 포럼은 단순한 학술 행사가 아니라 세계의 미래 지도를 그리는 자리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서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특별 토론 세션이 시작되자 하마다 교수는 곧바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우선 세계 반도체 시장을 살펴봅시다. 한국이 점유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정 부분에 국한됩니다. 소재는 일본, 설계는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은 그저 그 사이에서 조립을 담당하는 나라에 불과합니다. 하마다 교수는 프레젠테이션을 조작하여 반도체 공급망 도표를 표시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핵심 소재와 장비는 여전히 일본과 미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저 잘하는 것은 공정을 최적화하는 일뿐이죠. 이것만으로는 기술 리더십을 논하기 어렵습니다. 그의 이 말을 듣자마자 샌달 교수는 즉시 반론을 준비했습니다. 하마다 교수의 시각이 얼마나 편협한지 지적해야 했죠. 하마다 교수님, 흥미로운 관점이십니다만, 그 단순 공정이 멈추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는 잠시 청중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공정이 멈추면 세계 산업 전체가 정지합니다. 한국은 부품이 아니라 심장입니다. 작년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라인에 단 3일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퀄컴과 애플의 공급 일정이 전체적으로 지연된 사례를 기억하십니까? 장내에 경청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또한 단순 공정이라고 치부하시는 그 기술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아십니까? TSMC조차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삼성의 초미세 공정 기술은 단순한 조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리학의 한계를 넘어서는 혁신입니다. 하마다 교수는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기초 소재와 설계가 없다면 그 공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전히 샌달 교수가 다시 그의 말을 자르듯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의 수많은 기업들이 한국에 공장을 짓고 있을까요? 왜 인텔조차 삼성과 파운드리 계약을 맺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이 가진 기술력이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하마다 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당혹감이 읽혔습니다. 하지만 최신 극자외선 장비는 네덜란드 ASML에서 오고 고순도 불화수소는 일본에서 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나사 하나가 빠지면 무너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샌달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협력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축이 어디인지가 중요하죠.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당시 한국은 6개월 만에 불화수소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지금은 EUV 장비의 핵심 부품을 한국 기업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 조립국이 아니라 기술 선도국의 면모입니다. 청중 사이에서 작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하마다 교수는 어깨가 처진 모습으로 자료를 넘겨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메모리 시장에서의 성공이 전체 반도체 산업을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스템 반도체와 AI 칩 분야에서는 여전히 삼성과 SK하이닉스의 고성능 반도체 메모리는 현재 엔비디아와 AMD의 AI 가속기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삼성은 이미 자체 인공지능 처리팁 개발에 성공했고 차세대 고성능 컴퓨팅 아키텍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샌달 교수의 대답에 청중들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이 토론이 단순한 기술 논쟁이 아니라 세계 경제 질서의 재편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토론의 열기가 더욱 고조되는 가운데 샌달 교수는 반도체 분야를 넘어 다른 산업으로 논점을 확장했습니다. 하마다 교수가 잠시 숨을 고르는 틈을 타서 말이죠. 하마다 교수님, 이번에는 다른 산업으로 시선을 옮겨보는 것이 어떨까요? 전기차, 조선, 방산 분야를 살펴봅시다. 하마다 교수는 곧바로 대응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 분야들에서도 기초기술력은 일본이 여전히 우위에 있습니다. 전통에서 나오는 안정성이 다릅니다. 한국의 기술은 모방에서 출발했고 그 근간이 약합니다. 그는 이번에도 그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럽은 독일 탱크 대신 한국의 K2 전차를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왜 미국은 LG SK와 함께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 걸까요? 하마다 교수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반박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격 경쟁력 때문입니다. 품질과 기술력만 놓고 보면 샌달 교수가 그의 말을 정중히 끊었습니다.
폴란드가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 주문한 것은 가격 때문이 아닙니다. 독일과 미국의 방산 업체들도 입찰에 참여했지만 기술력 평가에서 한국 제품이 더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 루마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중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온 군사 전문가였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모든 나토 국가의 무기 체계를 비교 검토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방산 기술이 가장 현대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가격은 오히려 미국 제품보다 높았죠. 하마다 교수의 얼굴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샌달 교수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SK 배터리 공장은 수천 명의 현지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산 기지가 아니라 미국의 전기차 생태계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초 미국 기업들도 후보였지만 기술력 때문에 SK가 선정되었죠. 그때 청중 중 중동 국가의 대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우리 카타르는 최근 LNG 운반선 100척 이상의 대규모 발주를 한국 조선소에 맡겼습니다. 일본과 중국 조선소들도 입찰에 참여했지만 한국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에 가장 큰 신뢰를 보냈습니다. 청중석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하마다 교수는 자료를 다시 살펴보며 반론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기술 특허는 일본이 더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분야에서도 고부가 가치 핵심 부품은 샌달 교수는 다시 한번 정중하게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특허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의 성과가 중요합니다. 현재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은 40%에 달합니다. 특허만 많고 실제 제품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미국 대표로 참석한 한 기업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 회사는 최근 전기차 개발을 위해 배터리 공급 업체를 검토했습니다. 결론적으로 LG에너지 솔루션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였죠. 가장 안정적이고 고성능의 배터리를 납품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마다 교수는 점점 더 방어적인 자세로 변해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일시적인 성공이 장기적인 기술 우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샌델 교수는 그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지만 그의 주장이 점점 더 과거 지향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계는 이미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고 그 증거는 넘쳐났습니다. 하마다 교수는 기술과 산업 분야에서 충분한 반박을 하지 못하자 화제를 돌려 문화적 측면으로 논점을 옮겼습니다. 샌델 교수 한국의 산업적 성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산업 기반만으로 국가의 리더십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문화 콘텐츠는 어떻습니까? K-팝, 한국 드라마 이런 것들은 유행입니다. 인프라 없는 콘텐츠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샌델 교수는 그가 한국에 대해 근본적인 오해를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좀 더 큰 그림을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마다 교수님, 한국이 수출하는 건 컨텐츠가 아니라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궁금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 1위를 3번이나 차지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한국의 디지털 행정 시스템은 이제 하나의 수출품이 되었습니다. 하마다 교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자정부가 어떻게 수출품이 될 수 있습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은 지금 한국의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UAE 등이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했죠. 이것은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닙니다. 국가 운영 방식 자체를 수출하는 겁니다. UAE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스마트 시티 시스템과 디지털 행정 플랫폼을 도입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이었습니다. 이어서 베트남에서 온 고위 공무원도 발언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수백 명의 공무원을 한국에 보내 연수를 받게 합니다. 한국의 디지털 행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공공 서비스의 철학까지 바꾸었습니다. 하마다 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이런 측면을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 해도 행정 시스템은 어디까지나 지원 도구에 불과합니다. 산업의 핵심은 하마다 교수님, 샌델 교수가 부드럽게 끼어들었습니다. 현대 국가에서 행정 시스템은 지원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이유는 바로 이 디지털 행정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청중 중에서 한 연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디지털 행정 시스템은 GDP 성장에 연간 0.5% 이상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효율성 향상이 아니라 국가 혁신의 기반입니다. 하마다 교수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산업 강국의 개념은 공장과 제품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한국은 이미 그 범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지금 교육 시스템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교육 플랫폼은 이미 여러 개발도상국에 도입되고 있죠. 산업화 과정을 압축적으로 경험한 한국의 노하우는 많은 나라들에게 귀중한 자산입니다. 베트남 대표가 다시 말을 보탰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직업 교육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이것이 산업 인력 양성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마다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깊은 고민이 읽혔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단순히 제품이 아니라 시스템을 수출하는 나라라는 말씀이군요. 정확합니다. 샌달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메커니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다음 세대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마다 교수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다시 날카로워졌습니다. 샌델 교수님, 시스템 수출은 인상적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것은 실전 경험입니다. 한국은 실전 경험이 부족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검증된 나라는 일본과 미국이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일본의 위기 대응 능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의 발언에 청중 일부가 미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샌델 교수는 이 부분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하마다 교수님, 후쿠시마 사고는 오히려 위기 관리의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초기 대응 지연과 정보 공개 부족, 그리고 최근까지도 이어지는 오염수 방류 문제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실전 경험이란 성공적인 위기 관리에서 나오는 것 아닐까요? 청중 중 일부가 작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마다 교수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것은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나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샌달 교수는 정중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위기에서 가장 빠르게 그리고 조용히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그 움직임은 현장에서 생명을 바꿨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재 중동 최초의 상업용 원전으로 완벽하게 가동 중인 이 원전은 한국이 설계하고 건설했습니다. 단 한 번의 정지 없이 실전 환경에서 전기를 공급하고 있죠. 세계 최초로 실전 검증된 신형 원전입니다. 하마다 교수가 반박하려 했지만 청중석에서 한 여성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명찰에는 우크라이나 디지털 전환부 차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발언해도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습니다. 사회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전쟁이 한창일 때 한국에서 보내온 전기차, 보조전력, 이동형 의료장비가 저희 병원의 마지막 생명선을 지켜줬습니다. 그게 없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을 겁니다. 한국은 진심으로 우리를 도왔습니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매뉴얼과 지침서만 보내왔죠. 실제 작동하는 장비가 아니라 두꺼운 설명서는 그 상황에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포럼장은 일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마다 교수는 물을 마시며 시간을 벌려 했습니다. 물론 인도주의적 지원은 매우 중요합니다만 우크라이나 차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군의 사이버 공격으로 전력망이 마비되었을 때 한국의 기술자들이 원격으로 저희 시스템을 복구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디지털 인프라 복구 기술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샌달 교수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진짜 기술은 책상 위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현장에서 증명됩니다. 한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하마다 교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증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청중, 아프리카의 한 국가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가뭄으로 식수 부족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수처리 기술팀이 불과 3개월 만에 해수담수화 시설을 구축해 주었고 현재 1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과 유럽 기업들은 최소 1년이 걸린다고 했었죠. 하마다 교수는 자료를 뒤적이며 무언가를 찾으려 했지만 점점 더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장기적인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독일에서 온 에너지 전문가가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통합 시스템을 도입한 우리 지역은 전력 안정성이 30%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최첨단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AI 기반 관리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실전 검증이 아닐까요? 샌달 교수는 대화를 정리하기 위해 다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하마다 교수님,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직접 경험을 통해 확인하셨듯이 한국의 기술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생명과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극한의 상황에서 말입니다. 하마다 교수는 이제 확실히 수세에 몰린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처져 있었고 눈빛에서는 과거의 자신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마다 교수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소 지쳐 있었지만 단호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샌델 교수님, 현장에서의 성과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술력은 근본적인 학문적 토대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일본은 노벨상 수상자를 다수 배출했습니다. 한국은 기초과학, 논문 인용지수, 원천 특허수 모두 부족합니다. 단기적 성과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며 샌델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마다 교수의 말은 얼핏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었습니다. 하마다 교수님, 노벨상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이 아니라 실행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청중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를 기억하십니까? 세계가 혼란에 빠졌을 때 한국의 진단 키트가 어떻게 세계적 대응을 이끌었는지요? 그것은 학술 논문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눈빛을 빛내며 경청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AI 인재 양성률이 세계 최상위 수준입니다. 노벨상 수상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하마다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기초연구의 중요성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은 수십 년간의 연구 투자로 샌달 교수는 정중하게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하마다 교수님, 누구도 기초 연구의 중요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노벨상이 미래를 바꾸나요? 아니면 움직이는 나라가 세상을 바꾸나요? 마침 청중석에서 한 아프리카 국가의 교육부 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디지털 교육 시스템을 도입한 지 1년 만에 학생들의 이공계 진학률이 30%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논문이나 상이 아니라 실제 변화입니다. 이어서 인도의 스타트업 창업자도 발언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한국의 AI 기술을 도입해 농촌 지역의 작물 생산성을 2배로 높였습니다. 그 결과 수만 명의 농부들이 빈곤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필요한 기술 아닐까요? 하마다 교수는 점점 더 고립되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는 자료를 정리하며 마지막 반박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초연구의 토대 없이는 언젠가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일본은 이번에는 영국의 과학기술 정책 전문가가 발언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이제 기초연구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자 컴퓨팅,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에서 한국의 연구소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따라잡기가 아니라 선도하기의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증거죠. 샌달 교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정확합니다.
한국은 이제 기초 연구와 실용 기술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른 나라와 차별화되는 점은 실행력입니다. 아이디어를 빠르게 현실화하고 전 세계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능력이죠. 청중들은 그의 말에 더 큰 호응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마다 교수는 마지막 카드마저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노벨상은 과거의 업적에 대한 인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는 미래를 만들어갈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토론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하마다 교수는 점점 더 방어적인 자세로 변해갔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제 반복되기 시작했고 새로운 논점을 제시하기보다는 감정적인 반응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샌델 교수님, 당신은 철학자로서 기술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과는 부정하지 않지만 그것은 단기적 현상일 뿐입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청중들의 반응이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이제는 하마다 교수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디지털 혁신 담당 관료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저는 지난 5년간 전 세계 디지털 혁신 사례를 연구해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적 민첩성에서 독보적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흡수하고 개선하며 실제 사회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능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이어서 영국의 한 경제학자도 의견을 더했습니다. 혁신 경제학 관점에서 보면 현재 한국이 보여주는 혁신 모델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개방형 혁신과 수직적 통합을 동시에 추구하며 이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마다 교수는 갈수록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 온 다른 참석자까지 조심스럽게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본 국적이지만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혁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는 크게 뒤처져 있죠.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마다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효과적인 반론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샌달 교수는 이 시점에서 토론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 토론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바뀌고 바꾼 것을 실제로 적용합니다. 현재 세계는 한국을 선택하고 있고 그 선택은 우연이 아닙니다. 청중들이 경청하는 가운데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주는 모델은 기술과 인간성의 균형입니다. 그들은 첨단 기술을 개발하면서도 그것을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직접 활용합니다. 우리가 본 사례들, 우크라이나에서의 인도적 지원, 아프리카에서의 수처리 시설, 재생에너지 시스템, 모두 기술이 어떻게 인간의 삶을 직접 변화시키는지 보여줍니다. 하마다 교수는 이제 고개를 숙이고 메모를 하는 척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론적 우월성에 기반했지만 현실의 사례들 앞에서는 힘을 잃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의 이 모델이 다른 국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통한 문제 해결 방식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리더십의 본질이 아닐까요? 유럽 국가들의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에서 온 참석자들도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회자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샌델 교수님의 정리가 매우 명확합니다. 이 토론은 단순한 국가 간 비교를 넘어 우리가 미래에 어떤 파트너를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하마다 교수는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패배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일본의 기술력과 학문적 기반을 믿습니다만 오늘의 토론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샌델 교수님의 관점은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였습니다. 청중들은 그의 솔직함에 작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포럼의 참석자들은 이제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고 많은 이들이 휴식 시간에 한국 대표단을 찾아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포럼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예상치 못했던 특별 토론은 당초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겼지만 어느 누구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사회자는 토론을 정리하기 위해 마이크를 다시 들었습니다. 놀라운 토론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정이 없던 세션에서 오히려 이 포럼의 핵심 주제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두 교수님께 마지막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마다 교수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꽤 긴 침묵 끝에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전히 일본의 기술적 기반과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늘 들은 사례들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잠시 테이블 위에 물잔을 바라보더니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시간이 답을 줄 겁니다. 미래가 결정하겠지요. 그리고 그 미래에 일본과 한국이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청중들은 그의 발언에 공손하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인정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대화의 여지를 열어둔 것이었습니다. 이제 샌달 교수의 차례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청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토론을 위해 준비해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마다 교수님의 발언에 대한 직관적인 반박으로 시작된 대화였죠. 하지만 이 토론이 진행될수록 제 안에서 분명한 확신이 자라났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그 미래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모든 사례들, 우크라이나에서의 생명을 살린 기술, 아프리카에서의 물 부족 해결, 중동의 에너지 전환, 유럽의 방위 시스템 현대화. 이 모든 것들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포럼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대의 리더는 대한민국입니다. 단순히 기술적 우위나 경제적 성과를 넘어 세계가 직면한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중석에서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한 박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하버드에서 가르치는 정의론의 핵심은 공동체의 번영입니다. 기술이 인류의 진정한 번영에 기여할 때 그것은 단순한 도구를 넘어 변혁적 힘이 됩니다. 한국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런 변혁적 힘입니다. 박수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샌델 교수는 하마다 교수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그도 같은 방식으로 응답했습니다. 사회자가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분명한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변화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우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한 도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포럼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자 장내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샌델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시선은 테이블 한쪽에 놓인 한국 국기 배경의 명찰에 고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날의 토론은 끝났지만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라 미래를 이끌어갈 진정한 리더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역사적인 순간의 증인들이 함께 한 자리였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는 종종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멀리 와 있는지조차 모른 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성취를 되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세계는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우리를 따라가려 애쓰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한국과 함께하길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닌 현실입니다. 이번 토론을 지켜보며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정작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건 아닐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 세계 곳곳에 기술을 보내고 사람을 돕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희망이 싹틉니다. 대한민국이 미래다. 이 말이 더는 과장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도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당하게 말해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미래를 만드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